얼마 전에 천연 식초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식초 1탄, 2탄을 따로 보기가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1탄, 2탄을 하나로 묶으며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고 유익한 정보 가져가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위암 치료, 뇌하수체 이상 증세 치료, 위장병과 관절염 치료, 높은 혈당치 내리기, 천식발작이 깨끗이 사라짐, 체중 감량 건강 다이어트, 변비 여드름 치료, 류머티즘 부종 사라짐, 불면증 치료 등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연 식초의 효과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천연 식초로 만든 건강식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초밀란, 초란, 초마늘, 초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의 살균, 해독제 초밀란. 초밀란은 계란을 식초에 담가 껍질을 녹인 뒤 꿀과 화분을 혼합한 건강식품이다. 이때 식초는 단연 천연 현미식초를 사용하며 꿀은 천연 벌꿀, 계란은 자연 방목한 토종달걀 유정란을 사용해야 한다. 계란을 통째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다음 6에서 7일간 식초에 담가두면 껍질은 식초에 녹아 초산칼슘으로 변하고 계란의 흰막은 공처럼 부풀어 올라 그 속에 흰자와 노른자가 그대로 남는데 이 막을 제거한 다음 잘 저어두면 초란 원액이 만들어진다. 이 원액에 벌꿀과 화분을 타서 식초의 신맛이 줄어들면 비로소 맛있는 초밀란이 된다. 초밀란은 효소, 칼슘, 레시틴, 식물의 생식 정작꽃가루, 난황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다. 솔잎과 배, 생강, 대추를 누룩으로 발효시킨 천연 송엽식초, 토종 유정란과 미네랄이 잔뜩 있는 그 껍질, 자연 숙성된 순수한 꿀과 생화분의 생명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 또한 가열하지 않고 초산 혼합했기에 제조 과정 중에 어떠한 영양소와 효소의 파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체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등 다양한 원료를 원한다. 그리고 초밀란은 이런 원료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이것이 영양분과 효소가 사멸된 건강농축액 한 말보다 초밀란 한 병이 건강에 유익한 이유다. 생명 물질이 모두 사멸된 건강농축액을 반복해서 섭취하여 간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초밀란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건강과 병고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생명은 진화된 것일수록 새끼를 위해 더 많은 영양분을 준비한다. 물고기보다는 개구리가, 개구리보다는 조류가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며 활력 없는 사람이나 회복기 환자에게는 초밀란을 마실 것을 권했다. 삼위일체 장수법의 창시자 안연필 선생은 식초 한 병이 산삼 1만 뿌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산삼은 결코 식초와 같은 살균, 해독, 이뇨 작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이처럼 초밀란은 식초와 계란이 갖는 장단점을 두루 갖춘 건강식품으로 최근 그 효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초밀란은 피를 맑게 해주고 강한 해독작용을 하는 자연의 치료제다. 유기질 퇴비가 어떤 토양이나 작물에도 다 적용되듯이 초밀란은 어떤 질병에든 다 적용이 된다.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는 고치지 못한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 치유력뿐이다. 의사는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계시다. 두 번째, 암은 효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암은 효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실제로 암이 발생했을 때는 몸속에서 효소의 일종인 카탈라아제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카탈라아제는 조직과 세포를 공격해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다. 카탈라아제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칼슘 흡수가 적어지며 혈액이 산성이 되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암과도 연관된다. 초밀란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정한 물질 하나가 항암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카탈라아제와 같은 여러 종류의 효소와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밀란은 그저 아플 때만 먹는 영양제가 아니다. 피로할 때, 음주 전후 고기나 공의 식품을 먹었을 때를 대비해 가정상 비약으로 비치하고 그때그때 해독제로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잦은 음주 때문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초밀란을 마시면 수일 이내에 구역질이 없어지고 각종 부패균은 5분 이내, 콜레라균도 30분 이내에 식초 속에서 사멸한다. 초밀란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드는 젖산과 초성포도산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육식 때문에 일어나는 산혈증도 중화시키고 활력을 증강시키며 만성간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초밀란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을 공급한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물의 성장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성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 이렇게 5가지라고 알려져 있었다. 당시 낙농업자들은 가축에게 이 5가지만 제공해도 되는 줄 알고 이를 기준으로 만든 사료를 주었다. 그러나 가축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폐사하자 5가지 외에도 다른 물질이 생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11년 폴란드 출신의 생화학자 카시미르 풍크는 쌀겨에서 각기병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을 발견했다. 비타민은 생명을 뜻하는 라틴어 비타와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질을 뜻하는 아민의 합성어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물질이라는 뜻이다. 비타민은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과 같은 에너지 물질은 아니지만 에너지 대사의 촉매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신체 기능을 조절한다는 면에서는 호르몬과 비슷하다. 다만 호르몬은 인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합성되고 비타민은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비타민C는 사람에게는 비타민이지만 동물에게는 호르몬 성분이다. 비타민C는 사람의 몸에서는 합성이 안 되고 섭취해야만 얻을 수 있지만 토끼나 쥐를 비롯한 대다수의 동물들은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며 항상 잘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약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아 약 섭취는 피하면서도 합성 비타민 등의 영양제 섭취는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뼈아픈 착각으로 정제된 비타민제를 먹는 것은 합성된 약품을 먹는 것과 똑같다. 합성 비타민제는 오히려 생리작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피부 세포의 대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살결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합성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간장 장애를 일으켜 피부세포 대사를 혼란하게 해서 도리어 피부가 안 좋아진다. 초밀란은 최고의 비타민 공급제다. 초밀란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피로를 모르는 체질이 된다. 이틀이 멀다 하고 병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외출할 때는 약봉지부터 먼저 챙겨야 하는 사람, 약간만 기온이 변해도 감기에 걸리는 허약한 어린이, 발기부전이나 조루 증세로 기죽어 있는 남성은 초밀란 요법을 실행하기 바란다. 네 번째, 레시틴을 공급해주는 초밀란. 레시틴은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며 계란 노른자 위나 생선의 알 속에 특히 많다. 또 콩이나 효모, 작은 생선, 장어, 해바라기씨 등에도 레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문제는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는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레시틴 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레시틴을 섭취하기 쉬운 정제나 과립으로 만들어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레시틴 제품이 암치료제나 두뇌 영양제로 비싼 값에 판매된다. 그러나 이는 콩에서 추출한 레시틴이므로
동물성 식품에서 추출한 레시틴보다 효능이 떨어진다. 굳이 값비싼 외국의 정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해서 먹을 필요 없이 초밀란을 마시면 살아있는 레시틴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레시틴이 효소, 칼슘과 융화해서 초산칼슘화하면 그 효능이 수십 배 높아진다. 초밀란에는 레시틴이 초산칼슘화한 상태로 가득하다. 이것이 초밀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럼 초밀란 속 레시틴의 8가지 효과를 이야기해보자. 하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담석을 막는다. 둘, 노화를 방지하며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셋, 뇌세포를 활성화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인다. 넷, 신경세포를 활성화해서 자율신경실조증, 불면증, 신경쇠약, 정력 감퇴 등을 막고 기능을 회복시킨다. 다섯, 고혈압이나 심장병, 신장병, 간장병, 당뇨병, 혈전증, 빈혈, 불면증 등의 효과가 높다. 여섯,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 질환을 예방한다. 일곱, 여성의 군살이나 비만을 방지하고 임신 중독증을 예방한다. 여덟,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초밀란 만드는 방법. 재료. 토종 유정란 8개, 현미식초 2리터, 벌꿀 2.4kg, 생화분 120g, 뚜껑이 있는 유리병. 만드는 법. 첫째, 유정란 8개를 씻어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둘째, 유정란을 껍질째 병 속에 넣고 현미식초 2리터를 붓는다. 셋째, 뚜껑을 꼭 닫아 20에서 섭씨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 둔다. 넷째, 일주일 정도 두면 계란 껍질이 녹는다. 껍질 내부의 얇은 막은 녹지 않으므로 터뜨려서 젓가락으로 껍질막을 집어낸다. 다섯째, 남은 계란과 식초를 잘 저어서 이틀 정도 더 상온에 재우면 초란 원액이 완성된다. 여섯째, 초밀란을 만들 땐 벌꿀 2.4kg, 초란 원액과 같은 양, 생화분 120g을 섞어두면 식초, 계란, 벌꿀, 화분이 숙성되어 맛도 좋고 효능도 좋아진다. 보관 및 먹는 방법. 초란 원액 혹은 초밀란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먹을 땐 하루 2에서 3회 식후에 초란 원액 기준 밥숟가락으로 3숟가락, 약 30ml 정도를 꿀물, 과즙, 생수 등에 타서 마신다. 초란 만드는 방법과 먹는 방법. 첫째, 유정란 10개와 천연 현미식초 1.8리터와 뚜껑이 있는 유리병을 준비한다. 둘째, 유정란을 씻어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셋째, 유정란을 껍질째 넣고 병 속에 식초를 붓는다. 넷째, 뚜껑을 꼭 닫아 상온 20에서 25도의 약간 어두운 곳에 둔다. 다섯, 일주일 정도 두면 계란 껍질이 녹는다. 단, 껍질 내부의 얇은 막은 녹지 않으므로 젓가락으로 터뜨려서 집어낸다. 여섯, 막을 제거한 계란을 으깨거나 믹서하여 다시 식초를 붓고 잘 저어 1에서 2일 후에 냉장고에 보관한다. 먹는 방법은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식후에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식전에 먹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먹는 양은 소주잔 반잔에서 한 잔 정도 넣고 생수는 5배 이상으로 넣어 약하게 희석해서 마시거나 과실즙 또는 생야채즙에 타서 식전 아침, 저녁에 먹는다. 2에서 3주 정도 먹다가 맛에 익숙해지면 그냥 마셔도 된다. 초란과 다르게 초밀란은 꿀과 화분을 섞은 거라 초란보다는 신맛이 크게 줄고 맛이 있어 먹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초마늘과 초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혈액이 정화되는 천연 활력제 초마늘. 첫 번째, 마늘과 식초의 만남. 초마늘은 마늘을 천연 현미식초에 담가 먹는 건강식품이다. 식초와 마늘의 건강 성분이 만나 우리 몸에서 동맥경화, 암, 간질환, 빈혈 등의 증상을 개선하고
동시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어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또한 초마늘의 식초는 근육에 쌓이는 젖산 등의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 피로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다. 두 번째, 마늘의 뛰어난 살균력. 마늘은 소독약으로 많이 쓰이는 석탄산보다도 살균력이 15배 이상이나 강하고 마늘 속에 함유된 알린 1mg은 페니실린 15단위 정도 되는 상당한 살균력이 있다. 그래서 마늘은 다른 식품에 있는 유해균을 없애고 기생충 발생도 억제한다. 해충이나 쥐, 뱀 등에 물렸을 때 마늘즙을 바르는 민간요법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마늘의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초마늘에도 대장균이나 콜레라균, 장티푸스균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다. 식초에도 항균 작용이 있어서 마늘과 식초가 함께 들어있는 초마늘은 강력한 식중독 예방제로 쓰인다. 마늘은 날로 먹거나 요리에 넣어 익혀 먹는 것보다 과일 주스를 만들 때 혼합하여 즙이나 액체 상태로 마시는 것이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난다. 약효가 있는 성분은 고체 속에 있는 것보다 액체 속에 있는 편이 단백질이나 당질의 유효 성분과 결합하기 쉽고 점막이나 혈류, 신경세포에 흡수되어 반응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초마늘은 좋은 마늘 섭취법이 된다. 초마늘을 강판이나 믹서에 갈아서 벌꿀과 1:1로 혼합하여 먹으면 벌꿀의 소염작용, 마늘의 살균작용, 천연식초의 해독작용을 함께 볼 수 있다. 세 번째, 마늘이 우리 몸에 좋은 8가지 이유. 첫째, 마늘의 당질은 빠르고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마늘에는 각종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질의 효능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식품 속에 포함된 각종 영양분을 먹고 살아간다. 이 영양분 중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당질 당분과 지질지방이다. 그런데 지질을 소화시키는 데는 3시간 이상이 걸리고 담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장에 부담을 주지만 당질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마늘을 먹으면 빨리 기운이 난다. 그래서 마늘이 강한 활력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마늘은 우리 몸의 비타민 B1을 축적시킨다. 또한 활력제로서 마늘의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B1과 결합하는 알리신이다. 비타민 B1은 당질을 에너지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로 우리 몸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도록 돕는 불쏘시개 같은 존재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각기병에 걸릴 수 있고 쉽게 지치거나 몸이 나른해지기도 하며 설사를 하는 등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신경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뇌신경이 약화되어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남성은 조루 증세가 나타난다. 비타민 B1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하루에 5에서 6mg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비타민 B1은 아무리 많은 양이 몸속에 들어와도 저장되지 않아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결합한 알리티아민은 몸속에 축적 가능한 지용성 물질이 된다. 몸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비타민 B1이 필요할 때면 비타민 B1을 공급해 주어 신체를 늘 활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마늘은 동맥경화와 혈관 질환을 방지한다. 동물 성지방과 당분은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로 변해 피를 탁하게 하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을 동맥경화라고 하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만병의 원인이 된다. 일본의 마늘 연구가 나가이 가스지 박사는 동맥경화증으로 죽은 환자들의 혈관을 무수히 가위로 잘랐는데 마치 뼈를 자를 때와 같은 소리가 나서 인간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그 생명력의 위대함에 감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마늘은 혈액이 혈관 속에서 응고되는 것을 방지해 현대인의 대표적인 성인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한다. 왜냐하면 마늘은 동맥경화증의 원인인 동물성지방을 강력하게 소화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은 혈관에 달라붙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방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로 인해 혈관은 확장되어 혈액의 흐름은 원활해지고 혈압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고혈압 증세가 개선된다. 또한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알리신은 인슐린을 활성화시키므로 당뇨병으로 생기는 혈관 장애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넷째, 마늘은 빈혈증을 개선한다. 나가이 박사는 마늘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한 번은 마늘과 빈혈의 관계를 실험하기 위해서 남녀 각각 50명씩을 대상으로 1개월간 마늘을 먹이면서 적혈구 수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실험 전에 대상자들의 혈액을 자세히 검사한 결과 빈혈 환자는 A, B, C 3명이 있었다. 마늘을 한 달간 먹은 뒤 A, B, C의 적혈구 수는 정상 수치에 가까워져서 빈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빈혈 증세가 없던 정상인 97명 또한 적혈구 수가 약간씩 증가했다. 빈혈 환자 3명의 적혈구 증가 수치는 다음과 같다. 실험 대상자 남자 38세 A씨 검사 전 적혈구 수 310만 개, 한 달 후 적혈구 수 495만 개. 남자 42세 B씨 검사 전 적혈구 수 250만 개, 한 달 후 적혈구 수 405만 개. 여자 50세 C씨 검사 전 적혈구 수 210만 개, 한 달 후 적혈구 수 390만 개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마늘은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인다. 나가이 박사는 마늘과 간의 해독 기능에 관한 몇 가지 실험도 했다. 먼저 40세 전후의 건강한 남자 20명을 A, B 두 조로 나누어 A조 10명에게는 한 달간 마늘을 먹이고 B조 10명에게는 먹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조에게 등산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모두가 맥박, 호흡수, 혈압이 올라갔는데 마늘을 먹은 A조가 훨씬 빨리 평상시 상태로 돌아왔다. 또 그는 쥐를 대상으로 마늘의 효험에 대한 실험을 했다. 같은 또래의 쥐 20마리를 A, B 두 조로 나누어 A조 10마리에게는 한 달간 마늘을 먹이고 B조 10마리에게는 먹이지 않았다. 그런 다음 쥐의 간장을 검사했다. 간세포에는 해독작용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와 리보솜이 들어있는데 A조 쥐들의 간에서 이들 성분이 월등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한 번 마늘을 먹이면 48시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도 발견했다. 그는 다시 마늘을 먹인 쥐들과 먹이지 않은 쥐들을 나눠 간 질환을 일으키는 화합물인 사염화탄소를 중독시키는 실험을 했다. 유리병 안에 사염화탄소를 적신 탈지면을 깔아서 그 위에 쥐를 집어넣고 마개를 막았는데 마늘을 먹지 않은 쥐들은 곧바로 죽은 반면 마늘을 먹은 쥐들은 10배 이상 오래 살았다. 마늘을 먹지 않아 곧바로 죽은 쥐들을 해부해 보니 모두 간에 구멍이 생겨 있었다. 반면 마늘을 먹은 쥐들은 죽긴 했지만 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 쥐들은 간 질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죽은 것이었다. 여섯 번째, 마늘은 암을 방지한다. 마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보통 살균제보다도 15배 이상이나 살균력이 강하고 또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암과 노화의 원흉으로 일컬어지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 밖에도 항암 작용을 하는 게르마늄과 기타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다. 나가이 박사는 실험용 쥐를 A와 B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1개월 전부터 마늘을 먹이고 B조는 먹이지 않았다. 이 A, B 두 조의 쥐에게 암세포를 이식한 결과 마늘을 먹지 않은 B조 쥐는 20일 만에 죽고 마늘을 먹은 A조 쥐는 40일 이상 살았다.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같은 실험을 한 결과 마늘이 암세포의 분열을 막아 쥐가 죽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일곱 번째, 마늘은 신경안정 작용을 한다. 마늘에는 신경안정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의 완화와 숙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늘 속 알리신은 비타민 B1보다도 더 강력한 진통작용을 한다. 이것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늘의 성질과 합쳐져 신경통, 무릎 통증 등을 완화시켜준다. 8번째, 마늘이 기관지염과 천식을 예방한다. 예로부터 마늘을 많이 먹으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마늘이 폐에 좋은 영향을 미쳐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마늘은 또 기관지염이나 천식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는 재발이 반복되는 어린이 천식에 마늘 액기스를 널리 쓴다. 간을 치유하고 노화를 막는 초마늘. 천연 현미식초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은 간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어 식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초마늘을 오랜 기간 복용한 사람 중에 시력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 동양의학 측면에서 보면 간은 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마늘이 간의 해독을 도와 눈의 노화 방지에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초마늘을 만드는 방법과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재료: 깐 마늘 300g, 현미식초 0.9L, 벌꿀 240g, 주둥이가 넓은 유리병. 만드는 법. 첫 번째, 깐 마늘 300g을 씻어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두 번째, 마늘을 병 속에 넣고 현미식초 0.9L를 붓는다. 양을 늘리거나 줄여도 마늘과 식초의 비율을 1:3으로 유지하면 된다. 단, 마늘이 식초에 완전히 잠겨야 한다. 세 번째, 벌꿀을 약간 혼합해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 뚜껑을 꼭 닫아 20에서 섭씨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 둔다. 다섯 번째, 한 달 정도 두면 완성된다. 초마늘 보관 및 먹는 방법. 만들어 놓은 초마늘은 뚜껑을 잘 덮어 냉장실에 보관한다. 초마늘을 먹을 땐 강판이나 믹서에 초마늘을 갈아서 벌꿀과 1:1로 혼합하여 물에 타 먹으면 되고 과일 주스 만들 때 갈아 넣어 먹어도 된다. 섭취량은 갈아 놓은 초마늘 기준 한 번에 1스푼씩 하루에 2번 정도 먹으면 된다.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지만 초마늘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한다. 마시기 쉽고 맛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금물이다. 초마늘 만들 때 유의할 점. 첫 번째, 마늘은 살균력이 강한 만큼 자극성도 강해서 화학식초로 만들면 위장 점막에 자극을 주어 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메스꺼림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천연 현미식초로 만들어야 한다. 현미식초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자극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간혹 초마늘을 만들면 2에서 3일 후에 마늘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양의 원소나 아연이 식초에 반응해서 이온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이온화는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연에 있는 피부재생 작용이나 활력 증진 작용이 강해지고 몸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변한다. 세 번째, 초마늘을 밝은 곳에 두면 하얗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 천연 현미식초의 경우 이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는데 현미식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마늘의 유아알릴이라는 성분과 결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몸에 전혀 해롭지 않다. 네 번째, 뚜껑을 잘 덮은 초마늘을 냉장실에 보관하면 1에서 2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1년 이상 된 초마늘은 담근 지 얼마 안 된 것보다 훨씬 맛있다. 다만 오래 두고 먹으려면 식초를 충분히 넣어야 마늘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초마늘은 마늘을 식초에 담가 두었다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생마늘만큼 냄새가 심하지는 않지만 먹고 나서 완전히 냄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초마늘을 먹었을 경우 우유를 마시면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초마늘은 야채 샐러드의 드레싱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고기나 생선 요리에 넣으면 훌륭한 향신료가 된다. 이번에는 노화를 멈추는 환상의 콤비, 초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와 콩의 상승 효과. 콩과 식초로 만드는 초콩은 식초의 혈액 정화작용과 콩의 영양물질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뛰어난 건강식품이다. 초콩은 우선 만들기가 쉽고 부작용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ям 콩은 일상생활에서 늘 먹는 것이고 식초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섭취하고 있으니 콩을 식초와 함께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리는 없는 것이다. 초콩은 장기간 복용해도 무리가 없으며 필요할 때는 다른 약과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초콩은 젊은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피부와 날씬한 몸매를 선사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유익하게 작용한다. 일본에서도 역시 민간요법 차원에서 오랫동안 초콩을 사용해 왔으며 지금도 한창 붐을 이루고 있다. 초콩을 먹으면 건강한 뇌와 세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노화가 두렵지 않게 된다. 여태까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초콩을 먹어온 사람은 드물었으며 대부분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초콩을 먹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콩을 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동적이어서 초콩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고 초콩의 노화 방지 작용이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다. 초콩의 노화 방지 효과를 설명하려면 우선 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과산화 지질은 우리 몸의 지방 성분이 산화되어 생긴 것으로 단백질과 결합하여 리포푸스친이라는 물질로 변한다. 이 리포푸스친은 대표적인 노화 물질로 노인의 피부에 검버섯과 같은 반점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를 늦추려면 과산화 지질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과산화 지질을 대량으로 함유한 식품을 멀리하고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라면 과산화 지질의 작용을 약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콩의 리놀레산과 식초가 도움이 된다. 또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의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포닌에도 몸에서 과산화 지질을 쫓아내고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핵산도 노화와 관련이 있다. 핵산이란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본체로서 세포 분열, 성장, 에너지 생산 등 생명의 근원과 관계가 있는 물질이다. 우리 몸은 세포가 분열되면서 성장하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핵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핵산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것이 노화로 이어진다. 거꾸로 생각하면 핵산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주면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므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선의 제왕인 멸치와 고등어, 꽁치 등의 등푸른 생선 그리고 콩류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을 분석한 결과 야채와 해산물, 콩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 항암물질로 가득한 초콩. 그렇다면 초콩을 복용하면 얻을 수 있는 질병 방지 효과는 무엇일까? 우선 당뇨병, 고혈압과 저혈압, 오십견, 간장병, 신장병, 변비, 신경통과 심장병 등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콩은 노화 방지 외에도 항암 작용을 한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 피트산, 파이토스테롤,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 5가지 항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획기적인 발견으로 콩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미국에서 두부 열풍이 일어난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비만 방지 효과도 탁월하여 여성들을 사로잡는다고 해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또 혈액을 산성으로 만드는 육류 단백질을 양질의 콩 단백질로 대체하면 피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초콩은 콩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영양성분 외에도 레시틴, 사포닌,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올리고당, 피트산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초콩의 식초는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어 호르몬 구실을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초콩의 건강효과는 콩의 아미노산과 젖산균의 제왕인 식초의 효과가 합쳐져 생기는 것이다. 초콩 만드는 방법. 재료. 검은콩 480g, 현미식초 2리터, 벌꿀 240g, 주둥이가 넓은 유리병. 만드는 법. 첫째, 콩 480g을 씻어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둘째, 콩을 병 속에 넣고 현미식초 2리터를 붓는다. 양을 늘리거나 줄여도 콩과 식초의 비율을 1대4로 유지하면 된다. 셋째, 벌꿀을 약간 혼합해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넷째, 뚜껑을 꼭 닫아 20에서 섭씨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 둔다. 다섯째, 일주일 정도 두면 완성된다. 보관 및 먹는 방법. 완성된 초콩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먹을 땐 하루 2에서 3회, 식후에 초콩을 한 숟가락씩 꼭꼭 씹어 먹거나 과일 주스를 만들 때 같이 갈아 마신다. 말려서 분말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 잠시 천연식초의 노벨상 수상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천연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1945년이다. 핀란드의 아르투리 비르타넨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그 다음은 1953년이다. 영국의 한스 크레브스 박사와 미국의 프리츠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 라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마지막은 1964년이다. 미국의 콜라트 블로흐 박사와 독일의 페오드르 리넨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